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만약 영상의 내용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세상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돈이 들지 않는 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자기계발에 관련된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독서를 한다든지, 업으로 삼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저자 나폴레온 힐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영감을 준 그의 저서에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13단계의 방법에 관해 저술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성공 원칙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몇 가지 항목만 저자의 의견과 저의 생각을 더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3가지, 즉 우유부단함, 의심, 두려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해해야 한다. 마음속에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육감은 활동하지 않는다. 이 세 친구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유부단함은 두려움의 씨앗이다. 우유부단함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다. 이 두 친구가 섞이면 두려움이 발생한다.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두려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마음 상태는 스스로 통제하고 이끌 수 있다. 먼저 사고 자극을 떠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사고 자극은 즉시 물리적 실체로 전환된다. 그 생각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관계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생각을 우연히 포착했다고 해도 이는 스스로 의도하고 고안한 생각만큼이나 금전적, 사업적, 직업적, 사회적 운명을 결정한다. 인간이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인간이 창조하는 것들은 모두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은 네빌 고다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형 이상학자인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이 아닌 생각의 느낌과 감정이 결합되어야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상의 힘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인생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야기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생각으로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와 결이 같은 이야기죠. 내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인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데이비드 보움은 암묵적 질서라는 이론에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가 포함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건과 객체는 분리되지 않고 전체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의 공시성과도 연결을 시켜본다면 존 스튜어트 벨의 부등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는 얽힘 상태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 같은 입자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떨어뜨려 놔도 한쪽 입자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방향에 있는 입자도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진행되며 과학계에서도 인정받고 검증받은 내용인데요. 받아들이시기 쉽도록 최근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스케일이 굉장히 큰 실험이었는데요. 2017년 중국 과학기술대학의 판젠웨이 교수팀에 의해 수행됐던 양자 실험위성 묵자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지상에서 얽힌 광자쌍을 생성한 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사를 시킵니다. 하나는 지상에 남고 다른 하나는 우주에 떠있는 위성 묵자로 발사된 것인데요. 위성과 지상 간의 거리는 약 12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상과 위성에 설치된 검출기를 이용해 얽힌 광자들의 평광 상태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실험 결과 벨의 부동식이 성립됨을 다시 한번 검증한 것은 물론 양자 얽힘이 위성에서 지구 간의 거리에도 유지된다는 이론을 현대의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 이론의 비국소성과 얽힘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양자역학에 대해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마치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증명하라고 하면 할 수 없듯이 그냥 그런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적용한 성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이 얼만큼 있어야 만족할지 확실히 파악하라. 당신은 부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 지도도 가지고 있다. 미적대며 출발을 늦추거나 중도에 멈춰선다면 그건 자신 말고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필요한 건,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창조자라는 것이 핵심 사상인 거죠. 이러한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본군이 독립투사에게 총검을 겨누며 억압한다고 그들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신념, 믿음, 용기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뿐이죠. 그리고 억만금을 쥐어주며 누군가를 회유한다고 해서 그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돈을 앞세운 유혹을 뿌리칠지
유혹에 눈 감을지는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선택은 온전히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선택은 어떠한 불우하고 불리한 환경에서라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지 굴복할지. 이에 대해 환경 탓을 한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온갖 것이 넘쳐나며 나 자신과 열망 사이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일은 알고 싶지 않은 약점을 알게 해준다. 하지만 평범하고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자기 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명확한 질문을 던지고 똑바른 대답을 요구하라. 검토가 끝나면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고 물으면 두려운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자신이 어떤 두려움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얽매여 있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 좌우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무관심. 야망이 없고 삶이 주는 보상은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게으르고 진취성, 상상력, 열정, 자제력이 부족하다. 우유부단함.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받으려 하는 습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 의심.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변명과 핑계를 만들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이따금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비판한다. 걱정.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며 우거지상을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고 신경질적이고 침착하지 못하며 자의식이 강하다. 지나친 조심성. 어떤 상황에서든 온갖 부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 성공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재난이 될 일은 잘 알고 있지만 실패를 피할 계획은 찾지 않는다. 시작할 만한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영원히 기다리기만 한다. 실패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잊는다. 미루는 습관. 작년에 했어야 하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는 습관.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하지 못한 변명거리를 생각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나아가 싸우기보다는 기꺼이 타협을 택한다.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발전의 도약대로 삼기보다는 타협한다. 퇴로를 모두 없애 물러설 수 없게 하는 대신 실패한다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운다. 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비판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저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외에 주변인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일주일 이상 사용해 보면서 제품에 대해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분석적으로 경쟁사의 제품까지 비교해서 우리 제품의 부족한 부분을 요목조목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런 의견이 보다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필수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식 같은 내 제품에 민망하리만큼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속으로 미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처럼 먼저 요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란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비판할 말을 한 무더기 가지고 있다가 그게 필요할 때든 아니든 공짜로 마구 나누어 준다. 종종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한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고용주들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 부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다. 비판은 마음에 두려움이나 분노를 심어줄 뿐이며 사랑이나 애정을 형성하진 못한다. 두려움이 진취성을 해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 강한 자의식 혹은 수줍음. 일반적으로 긴장감으로 나타나며 대화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움츠러들고 어색한 행동을 하고 눈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침착하지 못함. 목소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긴장하며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기억력이 낮다. 유약한 성격.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보다는 무조건 동의한다. 열등감. 열등감을 감추는 수단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과장된 단어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의 옷차림, 말, 태도를 따라한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으스대며 행동한다. 낭비벽. 주변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습관이 있다. 진취성 부족. 자기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의견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신감이 없고 높은 위치의 사람이 질문하면 얼버무리며 머뭇거리는 태도와 말투를 지니고 말과 본심이 다른 경우가 많다. 야심 부족. 정신적, 신체적으로 게으르며 자기 주장이 없고 결정이 느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저항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일을 그만두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아부를 떨며 이유 없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언행이 기민하지 않으며 실수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걱정. 파괴적인 생각이 불러일으키는 재앙. 걱정은 두려움에 바탕한 마음 상태다. 서서히, 끊임없이,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일어난다.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진취성을 앗아간다. 걱정은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다. 따라서 마음 상태는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명확하게 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된다. 6가지 불안함은 우유부단함을 통해 걱정으로 전환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려면 죽음이 벗어날 수 없는 일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지혜를 갖추고 자제심이 커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게 해주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스리려면 필요한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결심해야 한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생각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병과 관련한 증상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자신이 얼마나 부를 일구게 되든 걱정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잘 지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걱정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리하여 어떤 문제에서든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라. 이 결심은 균형감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며 차분하게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하여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기관리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걱정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다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리를 어떻게 건널까 생각하지 마라 등 그 또한 나폴레온 힐과 같이 걱정을 파괴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재앙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개나 말도 주인이 용기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다. 주인이 내보내는 두려움의 주파수를 포착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정적인 주파수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청자분들도 모두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해서 사무실이나 교실,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다면 구성원 전체의 감정에 영향을 주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경험 말이죠. 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내보내면 창조적 상상력을 망가뜨리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의 잠재의식에도 깊숙이 박혀서 그의 인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업에서 성공을 목표로 한다. 성공하려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에 필요한 재화를 얻어내고 무엇보다 행복해야 한다. 이런 성공 지표들은 모두 사고 자극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환경을 다스려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태양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환경이라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밀리게 될 것이다. 악마의 작업장.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에 더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가 한 가지 더 있다. 이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을수록 6가지 두려움보다 훨씬 치명상을 입힌다. 더 나은 이름을 찾지 못해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는 특성이라고 부르겠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신을 지킨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력에 저항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 분석을 하라. 현실의 적에 대항해 자신을 지키기는 쉽다. 부정적인 주변 사람들 탓이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는 의지다. 인간은 모두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약점을 자극하는 온갖 암시에 취약하다. 어떤 면에서든 낙담하게 만들거나 의욕을 꺾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단단히 닫아라.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아라.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라. 문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법이니 말이다.
한 가지는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다. 헨리 포드처럼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과 대다수 노동자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스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훈련과 습관의 결과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될 것이다. 중간이나 타협점은 없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저자의 이야기를 저는 자신만의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스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라는 구절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확고한 목표를 결단력, 실행력, 끈기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부류인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에 젖어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 했더라면 이라는 오래된 변명.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실패한 이유를 전부 알고 있으며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물 셀 틈 없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점이다. 세상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오직 한 가지다. 당신은 성공을 이루었는가? 변명하는 습관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하지만 성공에는 치명적이다. 변명을 만드는 일은 깊이 뿌리박힌 습관이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엘버트 허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약점을 감추려고 변명거리를 만들므로써 자신을 필사적으로 속이는데 어째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내게는 수수께끼였다. 그 시간을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 약점을 고치고 더 이상 변명거리가 필요하지 않게 될 텐데 말이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3년 전 대한민국이 부동산 열풍으로 한창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수년 전부터 공부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사촌형이 본인을 따라다니며 부동산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왔는데요. 사촌형은 금수저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수년간의 공부와 실행을 통해 부동산으로 엄청난 성과를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사촌형은 서울에 있는 모 공기업 본사에 다니고 있었고 형수님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일반 서민 수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직장 생활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래도 평생 직장이니까 그냥 다니고 있다는 정도로 여길 만큼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저에게 그런 멘토가 있었지만 정작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저는 몇 번 사촌형의 임장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크게 흥미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사촌형이 내준 과제라던가 공부는 애들 돌보느라, 일이 밀려서, 장모님 생신이셔서 등과 같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둘러대기 바빴죠. 직접적인 투자를 해보진 않아서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결과를 떠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식견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날려버린 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의 마음 한켠엔
그때 임장을 조금 더 따라다녔더라면, 그때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빡세게 했더라면 이라는 패배자의 마인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저와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변명과 핑계를 대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경험 말이죠.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을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지 않았는지 논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 변명은 쓸모없는 지난 일일 뿐이다. 자신을 극복하고 인생에 바라는 것을 요구한다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보상은 수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이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확신이 드는가?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